자, 2025학년도 3월 고2 수학 모의고사 한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보면 블로그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에 가면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들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점짜리부터 4점짜리만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정해진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서 유리함수 최대값이 2가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점근선을 표시하면 x는 4, y는 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러면 우리가 x가 1부터 x가 3까지 확인을 할 건데 최대값이 2가 될 수가 있나요? 2가 돼버리면 여기 점근선 y는 4 때문에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형이 그려지면 안 되고 이렇게 1에서 3까지는 개형이 그려져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F1을 넣은 게 이제 최대값이므로 F1은 마이너스 3분의 4 빼기 K. 따라서 계산하면 K는 10.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두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두 조건 간단하게 바꿔볼 건데 Q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5 사이에 x 빼기 1이 있는 거니까 각 1씩 더해버리면 x는 마이너스 4 이상 6 이하 이렇게 딱 조건이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지금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한대요. 그러면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 not P의 진리집합, 그러니까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 하면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필요 조건이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집합 포함 관계가 맞죠? 그러면 P의 여집합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요 공간 안에 들어와야 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not P를 정리해 봅시다. not P. not P라는 거는 x 빼기 a 곱하기 x 플러스 2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오케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x가 마이너스 2a부터 a까지. 어떤 사람은 x가 a부터 마이너스 2a까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상황만 다릅니다. a가 0보다 클 때, 요거는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가 한쪽에 0을 붙여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낫피가 구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케이스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케이스 1, 밑에가 케이스 2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낫피가 어떻게 해서든 이 A가 Q를 넘어가서는 안 돼요. Q를 넘어가서 안 됩니다. 뭐 그림 그려도 되는데 그림 안 그려도 그냥 빨리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A가 6이라고 해보죠. A가 6이라고 했을 때 이쪽에 6을 대입해버리면 마이너스 12가 돼버리죠. 맞죠? Q를 튀어나가 버립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A가 4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A가 2란 말이죠. 그래서 요때, 나 P가 Q 안에 쏙 들어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A가 마이너스, 밑에 케이스에서 A가 마이너스 4라고 하면 요 마이너스 2A가 8이 되기 때문에 튀어넘어요.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2A가 6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때 A는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최대 2, 최소 마이너스 3, 답은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어느 청소년 센터에서는 이제 서로 다른 3개의 체육 동아리, 2개의 음악 동아리가 있답니다. 그러면 체육 동아리,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니까 P1, P2, P3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다음 음악은 뮤직이니까 M1, M2 이렇게 딱 두겠습니다. 그러면 A, B가 가하 조건을 보시면 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대요. 한 개 이상의 체육, 한 개 이상의 음악 이렇게 되는 거니까 체, 체, 그 다음에 체, 둘 중에 하나로 이런 경우를 통해서 서로 다른 세 개의 동아리를 선택할 수가 있대요. 뭐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A가 만약에 P1, M1 고르고 P2를 고르거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P2M1을 고르고 P3를 고르거나 이런 식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하 조건을 보면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의 개수는 적어도 1이다. 무슨 말이냐?
A와 B는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케이스를 좀 분리해 볼 건데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1번 A와 B가 고르는 경우의 수가 똑같기 때문에 A 입장에서 고르고 이제 B 입장도 A와 똑같아지는 경우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똑같은데 지금 마지막에 이 조건을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A가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P1, M1이 고정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A는 P2, P3, M2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으므로 이때 생기는 경우는 세 가지겠죠. 그 다음 두 번째 P1과 M2를 골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P2 고를 수 있고 P3 고를 수 있고 M1 고를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위에서 구한 케이스와 중복이 생기므로 여기서는 두 가지만 가능하겠습니다. 3번 이제는 P2, M1을 고정시켰다고 치면 M2랑 P3를 고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P1을 골라버리면 중복이 생기므로 안 됩니다. 여기선 두 가지. 그 다음에 4번. 자, 4번에서는 이제 뭐랄까요? P2랑 M2 고정. 그러면 P3만 고를 수 있겠죠. 따라서 한 가지. 다섯 번째. 이제는 P3랑 M1을 고정했다고 치면 M2만 고를 수 있어서 한 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가 3, 2, 2, 1, 1 다 더하면 A만으로 9가지의 경우가 생깁니다. 케이스 1부터 케이스 9까지 생깁니다. 그럼 B도 케이스 1부터 케이스 9까지 생기겠죠. 근데 나 조건에서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A와 B가 모든 케이스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9 곱하기 9 해준 다음에 케이스 1, 케이스 9까지 같은 선택하는 9가지를 빼주면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7번 가겠습니다. 자, 17번. 이참수가 있습니다. 이때 실수 K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좀 많은데 여러분 일단 fx가 인수분해가 되죠.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5.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필요충분 조건은 x가 1 또는 5가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밑에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fx 곱하기 fx 빼기 k가 0이 되는 필요충분 조건은 fx가 0이 되거나 fx 빼기 k가 0이 되거나 이렇게 쪼개집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을 또 쪼개버리면 x가 1 또는 5인 거. 그 다음에 x가 또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약간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가 fx가 1 또는 5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에 f에 네모를 넣었는데 0이 되고 싶으면 이 네모 안에 1하고 5를 넣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 x 빼기 k가 1 또는 5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니까 이항하면 x가 k 플러스 1, k 플러스 5가 되면 딱 맞겠죠. 맞죠? 맞죠? 그래야 1하고 5가 될 거니까 따라서 이걸 정리하면 x가 1 또는 5 또는 k 플러스 1 또는 k 플러스 5 이렇게 총 4가지의 근이 생깁니다. 이들이 같은지 아닌지는 아직 몰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K라 하자.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똑같대요. 이렇게 똑같대요.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죠? 2개죠. 네,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이랑 5가 똑같대요. 그럼 K가 4인데 이때 K 플러스 5랑 1은 같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GK는 3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G의 함수값을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본격적인 마지막 문장 하기 전에 GK가 누구냐부터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검색이요? 탐색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1번 일단 K 플러스 1이랑 1이 똑같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K가 4기 때문에 K 플러스 5랑 5도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K가 0이죠. 예, 그러면 이때 K가 0이면 G0은 2가 됩니다. 맞죠? 두 번째.
요렇게만 똑같을 때, 즉 k 플러스 1이 5일 때 k가 4가 되므로 g의 4는 3이 됩니다. 두 개만 같으니까. 맞죠? 총 4개 중에. 3번 봅시다. 비슷한 방법으로 k 플러스 5가 1이라고 치면 k가 마이너스 4가 되고 요때도 두 개만 같으니까 3이 됩니다. 네 번째, 아니 k가 마이너스 4, 0, 4가 아니래요. 그럼 요렇게 되면 요 네 x값이 다 다른 거잖아요. 따라서 이때 gk 값은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장을 봅시다. 보면 이제 g의 함수값들을 더해서 6이 되고 싶대요. 그러면 저거 보면 g의 k 빼기 7 더하기 g의 k 플러스 1은 6이 돼야 합니다. 자, 여러분, 더해서 6이 되는 건 누가 있네요. 누구 3 더하기 3, 그 다음에 2, 4, 그 다음에 4, 2 이렇게 있겠죠. 요 위에 함수값들만 보면. 그래서 각 케이스에 따라서 k가 결정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k-7이랑 k 플러스 1이 얼마 차이 나죠? 정확히 8을 더한 값, 8 차이 납니다. 그럼 아까 위에서 8 차이 나는 걸 찾아보면 4랑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더 큰 게 4니까, 더 큰 게 k 플러스 1이니까 k 플러스 1이 4가 되는 거 얼마죠? 3이죠. 따라서 이 케이스에서는 k 플러스 1이 4가 되는 거 앞에서 k는 3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g의 함수값 중에서 4가 되게 하는 k 값이 훨씬 많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하냐? 여기에 집중을 할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k 빼기 7이 2가 되고 싶대요. 다시 g의 k 빼기 7이 2가 되고 싶대요. 그러면 요때 k 빼기 7은 뭐가 되어야 하죠? 0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k는 7. 자,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이 0이 되면 이제 g0이 2니까 k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따라서 가능한 k 값은 요게 다고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자, 숙소에는 그림과 같이 객실 번호가 적힌 10개의 객실이 있다. 그러면 관광객 ABC를 포함한 5명의 관광객이 여기 지금 밑에 이렇게 규칙에 따라서 객실에 들어간대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가가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 X 쳐져 있는 거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A와 B가 숙박하는 객실 번호의 차는 1 또는 100이다. 여러분 1은 뭐냐면 1은 양 옆에 있어요. 양 옆에. 맞죠? 그다음 100은 위아래로 있어요. 위아래. 100은 위아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A와 B는 어떤 케이스가 되어야 하냐면 자, 나에서 볼 수 있는 거 뭐냐면 A와 B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옆에 붙어 있거나 위아래로 붙어 있거나 맞죠? 나에서 이런 케이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는 A와 C가 숙박하는 객실 번호의 차는 4보다 크고 자, 여러분 우리 한 층의 객실 번호의 차가 4를 넘을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른 층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100이 아니다 라는 소리는 위아래로 절대 붙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적어보면 100이 아니다 라는 거는 자, 다시 4보다 크다 라는 거는 A와 C가 같은 층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100이 아니다 라는 거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해서 말하고 있는 거는 위아래로 절대 붙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손님이 총 몇 명이죠? 5명인데 지금 2명이 없죠? 그 2명을 제가 편의상 D랑 E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빈 방이 총 8개인데 뭐 A, B, C 아무데나 들어갔다 치면 방이 몇 개 남죠? 5개 남죠? 5개 남으니까 우리는 이 D와 E를 5개 방 중에 넣어야 돼요. 근데 순서가 있죠? 맞죠? 번호 다르니까. 따라서 D와 E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5P2, 54, 2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A, B, C, D, E 동시에 방에 숙박을 할 거기 때문에 A, B, C 경우의 수만 다 구하고 맨 마지막에
DE 경우의 수 20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려고 하는데 지금 나와 다 얘기하는 규칙을 보니까 누가 제일 많이 등장하냐면 A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A가 제일 많이. A가 많이 등장을 하니까 A를 기준으로 B와 C의 자리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A가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여기 다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많죠. 그래서 너무 많아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요 밑에 그림을 간단하게 바꿔놓은 겁니다. 바꾸어 두었는데 지금 여기 짝대기 하나 이렇게 딱 보이죠? 대칭 아닌가요? 대칭? 맞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요 네 가지 케이스에 A가 들어가는 거랑 곱하기 2를 해버리면 전체 경우가 된다. 그래서 대칭이니까 요 네 케이스만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20도 곱해야겠지만 그 전에 2를 곱한 다음에 진행을 할 것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쪼개봅시다. 1번. A가 101호에 있는 경우로 가봅시다. 그러면 B가 옆에 아니면 위에 무조건 와야 되는데 무조건 위에 갈 수밖에 없죠.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그러면 이때 C는 어디 올 수 있죠? C는 요 세 개 중에 하나 올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습니다. 맞죠? 자, 2번. 자, 2번은 이제 A가 여기 있는 경우로 가보겠습니다. 201호에 있는 경우. 그럼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여기에서 이제 B가 어디로 갈 수 있죠? B가 하나는 이렇게 놓이거나 하나는 이렇게 놓이거나 이런 식으로 정해지겠습니다. 그러면 B가 만약에 여기 놓였다고 치면 C는 여기 올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여기 놓였다 치면 C가 A 바로 밑에 못 오니까 여기 놓을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각 경우마다 세 가지 경우가 생기므로 이때 생기는 경우는 총 6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가 맞죠? C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6개다. 방에 들어가는 거죠. 앉는 게 아니라. 자, 그럼 3번. 이제 A가 여기 있는 경우를 봅시다. 동그라미 A,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자, 요때는 이제 B가 어떻게 올 수 있죠? B가 양옆에 올 수 있어요. 맞죠? B가 양옆에 올 수 있어. 그러면 B는 일단 양옆에 올 수 있는데 지금 밑에 A 밑에 어차피 못 오니까 C가 다른 네 자리 다른 층 네 자리 중에 하나 골라서 앉기만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B가 선택되는 경우 2가지 C가 선택되는 경우 4가지 해서 8가지의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케이스 A가 여기 있는 경우 가봅시다.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자, 여기는 이제 B가 A 옆에 올 수도 있고 A 밑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럼 C가 어떻게 올 수 있죠? 하나 이렇게 올 수 있겠죠? 그래서 3가지. 그 다음은 여기에 만약에 B가 왔다 치자. 그러면 C가 여기 올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도 3가지. 그래서 이들이 더한 6이 이 케이스에 C가 올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한 3, 6, 8, 6 다 얼마냐면 23이 됩니다. 23. 따라서 다시 위로 올라오면 제가 지금 색칠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색칠하는 부분. 여기 이 4가지 케이스는 대칭이라 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다 합쳐버리면 아까 23 곱하기 2에서 46이 됩니다. 46. 그럼 이거는 ABC만 우리가 음이탈이 나버렸네요. 자, ABC만 조사한 게 46이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DE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20. 따라서 46과 20을 곱한 92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19번.
fx랑 gx가 3차례 항식인데 최고차 함계수가 서로 1입니다. 서로 다르고 그다음 p1, p2도 2차례 항식인데 최고차 함계수가 1입니다. 자, 그럼 가 조건을 바로 가봅시다. 가. 그러면 fx, gx 둘 다 최고차 함계수가 1이니까 더하면 최고차 함계수가 2가 되겠죠. 따라서 fx 더하기 gx는 2 해주고 인수가 되는데 P1, P2는 정확히 모양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요 친구에만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좀 인수분해 하고 싶게 생겼죠. x 빼기 2, x 빼기 3 그래서 인수분해 한 거를 여기 적어줍니다. 인수일 거니까. 맞죠? 그러면 이제 3차니까 나머지 모르는 인수도 적어줍시다. 그렇게 봤더니 P1이랑 P2도 어차피 인수가 되어야 해요. 맞죠? 그러면 2차 다항식이기 때문에 곱해서 3차 다항식이 되려면 나머지 인수는 1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P1x, 요렇게 P2x 라고 두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P1x를 뭐 x 빼기 2, x 빼기 a 곱한 거, P2x를 x 빼기 3, x 빼기 a 곱한 걸로 한번 밀고 나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봅시다. 나를 보면 여기 지금 fx 빼기 gx의 상황도 나옵니다. p1x랑 p2x가 각각 다항식 요 친구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러면 fx 빼기 gx가 2차 다항식일까요? 2차 다항식일까요? 1차 다항식일까요? 상수항이 될까요? 상수 다항식이라고도 합니다만 상수항일까요? 상수로 적겠습니다. 요거 세 개 중에 뭘까요? 일단 가장 쉬운 거 fx 빼기 gx가 만약에 상수라고 하겠습니다. 상수. 그러면 fx 빼기 gx 곱하기 상수가 p1x, p2x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p1x, p2x가 다르다는 말에 모순이 됩니다.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서. 마찬가지로 fx 빼기 gx가 2차라면 p1x와 p2x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네, 똑같아지기 때문에 말이 안 돼서 2차도 안 됩니다. 따라서 될 수 있는 건 1차밖에 안 돼요. 다른 건 다 모순이라서. 그러면 1차니까 지금 여기서 적을 수 있는 게 fx 빼기 gx가 k의 x 빼기 a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위에서 p1x랑 p2x를 미리 인수분해 시켜놨는데 이 친구 인수를 얘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나눌 수 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조건을 보니까 F1, G1이 똑같대요. 이거 조금 넘겨서 적어보면 F1 빼기 G1이 0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인수 정리에 의해서 1을 근으로 가지니까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집니다. 따라서 여기를 1로 바꾸고 여기도 1, 1, 여기도 1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 조건이 있는데 F2가 1이래요. 그럼 이거를 대입을 해봅시다. 일단 가 조건에서 양변에 x 대신에 2 대입하면 f2 더하기 g가 0입니다. 그 다음에 나식에서 나온 요 식에 x에 2를 대입하면 f2 더하기 빼기입니다. f2 빼기 g가 k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f2가 뭐라 했죠? 문제에서 1이라 했습니다. 1. 그래서 f2가 1, 1 이렇게 되므로 우린 G2 관심 없습니다. 양변 다 더해버립니다. 따라서 K가 2가 나와요. 2가. 그럼 여기 다시 대입하면 2가 되겠죠. 맞죠?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G3입니다. G3. 그러면 다시 양변에 3을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F3 더하기 G3 얼마죠? 0입니다. 가식에서. 그 다음에 F3 빼기 G3 얼마죠? 2, 4가 됩니다. 그럼 우리 F3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밑에 거 빼주면 2G3이 4가 됩니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G3은 마이너스 2가 되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가봅니다. 자, 여기 지금 집합과 명제 파트인데, 전체 집합은 일단 20 이하의 자연수인 거. 그 다음에 명제가 나와 있어요. 명제. 거짓 명제네요. 거짓 명제. 그러면 거짓 명제에서 제가 부정을 해보면 그 부정한 명제는 어떻게 될까요? 참이 됩니다. 따라서 부정을 해보면 어떤 u의 원소 x. 그러면 이때 x에 대해서 a의 부분집합이 돼야겠죠. 맞죠? 그래서 요 부정한 명제는 원래 명제가 거짓이었으니까 부정해버리면 참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참. 그러면 어떤 x가 저걸 만족하는지 x의 순서대로 1, 2, 3, 4 대입해보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내려와 보겠습니다. 자, 우린 지금 뭐 할 거냐? x랑 x제곱 플러스 1을 부분집합으로 a가 가지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x에 1부터 대입을 해보면 1이랑 2, 2랑 5, 3이랑 10, 4랑 17, 5부터는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부분집합 이 20을 넘을 수가 없어요. 원소가. 자, 그러면 봤을 때 이 친구들이 A의 부분집합이 될 거냐? 즉 A가 이 원소들을 다 가지고 있냐? 이거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지금 1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친구 탈락.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친구를 해석해 줍시다. 나. 자, 여러분, 필요충분 조건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왔다리 갔다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P의 진리집합을 나지 P, Q의 진리집합을 나지 Q 라고 했을 때 그 둘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제시법이 왔다 갔다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볼까요? 이 친구를 좀 타겟을 삼아 봅시다. 2, 5가 A라고 한번 A에 들어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말이 돼야겠죠. 일단 2는 A에 들어가는 20 이하의 짝수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1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2는 반띵한 것도 A에 들어가는 20 이하의 자연수이다. 근데 반띵한 게 얼마죠? 1이죠. 근데 문제에서 1은 A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P에서 반띵한 것도 A에 있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1이 없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2, 5도 탈락. 그럼 같은 논리로 짝수이면 반띵을 해야 돼요. 그러면 4 반띵하면 2, 2 반띵하면 1, 그래서 47도 안 됩니다. 따라서 3하고 10만 남게 되는 아주 좋은 상황이 생깁니다. 3하고 10. 그래서 3, 10이 A에 들어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만 더 P랑 Q를 가지고 놀아버리면 3과 10 말고 다른 원소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간단하게 3, 10 줬고 시작을 해볼게요. 위에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면 여기 지금 Q는 뭐냐? 짝수다 라는 말입니다. 그냥 A에 들어가는 짝수 원소. 근데 필요충분 조건이니까 같다리가 됩니다. X는 반띵한 것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띵한 것도 A에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화살표 왔다리가 있으면 같다리도 있잖아요. 같다리는 뭐냐? 이겁니다. 같다리는 지금 요 X가 같이 놀아야 되거든요. 요 X가. 맞죠? 그럼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제가 2분의 1x라는 게 A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를 어떻게 해야 x가 되죠? 2배 해야겠죠. 그럼 2배 했을 때 A에 들어있냐? 라는 게 요 화살표의 의미입니다. 그럼 2배 하면 무조건 짝수인가요? 짝수죠. 짝수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2배씩 해봅시다. 3 2배 하면 어떻게 되죠? 6이죠. 짝수입니까? 오케이. 6 2배 하면 12죠. 12 짝수입니까? 오케이. 12 2배 하면 24. 24는 이 안에 있나요? 없죠?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탈락. 그래서 12까지만 되는 거고 10도 2배 하면 20이 됩니다. 20 2배 하면 40이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반띵한 것도 찾아봐야 되거든요. 반띵한 것도. 반띵한 것도 안에 들어가는지 봐야 되니까. 자, 3은 더 이상 반띵할 수가 없습니다. 짝수가 아니라서. 그 다음에 6도 반띵하면 3이고. 12도 6 갔다가 3 갈 거고. 그럼 여기는 끝. 그럼 이제 10인데 10 반띵은 뭐가 되죠? 5가 되죠. 이제 끝이죠. 여기서 더 이상 1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왜냐? 원소 중에 2의 거듭제곱 형태가 없기 때문에 반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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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1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A의 모든 원소의 합 최소값이 요 친구를 해서 더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A에 있으면 요런 조건 때문에 요놈들은 최소한 있어야 한다. 라는 이유 때문에 최소값이 여기에 물어보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 왜 이렇게 찾았냐면 이러한 규칙 때문에 A 안에 요 놈들이 있다면 어떤 규칙 때문에 6, 12, 5, 22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더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최소값이 여기서 구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더 해봅시다. 5, 13, 26, 12. 더 해보면 아마 56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8이고 38이니까 56.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가봅시다. 21번 보자마자 이제 정의역이 좀 쪼개져 있죠. 정의역에 따라 함수가 좀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여기 밑에 부분에 아니다 위에 부분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봅시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부호, 그러니까 다 싹 다 부호로 바꿔버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빼기 b가 됩니다. 밑에 거랑 똑같아졌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원점 대칭 함수란 말입니다. 원점 대칭. 근데 지금 얘가 0,0은 안 지나죠. b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따라서 x가 0이 아닐 때만 원점 대칭이더라 라는 겁니다. 즉 뭘 해볼까요? 만약에 f의 물음표가 0보다 크다. 그러면 f의 마이너스 물음표는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작아져야 하는 게 이런 상황입니다. 네, 요게 키포인트 이 문제에서.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될 텐데 그 그래프 그리는 거를 가가 도와줍니다. 자, 옆자리 어차피 안 쓰니까 좀 쓸게요. 가를 보면 무슨 말이냐,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자, 여러분 우리 근의 개수랑 교점 개수랑 왔다 갔다 하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 근의 개수라는 말은 요 각각의 함수를 그렸을 때 y는 fx와 y는 t의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 개수가 서로 다른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t가 한 개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원점 대칭이니까 한쪽만 그래서 약간 뒤집으면 된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제가 일단은 뭐 x축 아직은 그릴 필요 없지만 y축만 이쁘게 그려보겠습니다. y축 그리고 지금 왼쪽 0보다 이제 작거나 같은 쪽은 아래로 블록, 아닌 쪽은 위로 블록이니까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죠. 원점 대칭 맞죠? 근데 만약에 y는 t가 이제 파란색이라고 치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교점 있나요? 없죠. 빨간색이랑 없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없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잘린 모양,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이 안 드러나는 잘린 모양은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함수를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됐죠? 하나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딱 그렸을 때 지금 일단 두 개가 되는 게, 교점 두 개가 되는 게 파란 선이 몇 개죠? 하나, 둘. 벌써 두 개 생겼죠? 이러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네, 이러면 안 된다. 다시 지우고, 자, 얘를 좀 더 그릴게요. 좀 더 그리고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도 지금 파란색이 여러 개가 생기죠? 두 개인 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딱 두 개가 되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교점 두 개가 되는 순간이 되도록 하는 파란 선이 하나가 나와야 돼요. 하나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제가 요렇게 맞물리게 요 친구 그러니까 요쪽의 꼭지점과 맞물리게 y좌표를 설정한 다음에 요쪽에도 맞물리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죠. 딱 괜찮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가로선을 아무리 그어도 두 개가 되는 순간은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순간은 요 순간밖에 안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요거 알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문제에서의 그래프구나 라고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빨간색이 y는 fx고 여기는 b고 여기 맞물리고 이건 굳이 안 그려도 되겠네요. 맞물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p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을 했으니까 x축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고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F2입니다. F2. F2를 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A와 B를 결정 지어줘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온 힌트를 좀 써먹어 봅시다. 아까 맞물리게 그림을 그렸다라고 했는데, 왼쪽에서, 요 왼쪽 그래프에서 2차 함수 꼭지점 Y좌표와 마이너스 B가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B. 그러면 왼쪽 이 친구.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면 x 플러스 2분의 a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 되고 여기에서 b 빼기 4분의 a 제곱이 얼마가 되어야 하냐면 마이너스 b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걸 조금 정리하면 여기서 a 제곱이 8b가 나와야 한다 라는 것을 바로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모르는 게 지금 두 개인데 문자가 힌트가 두 개가 있어야겠죠? 그 힌트를 이제 나에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나로 갑시다.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요게 만족된대요. 요게. 맞죠? 그러면 K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어떤 게 있냐. 자, K-1을 대입해보면 요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K에 0을 대입해보면 요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근데 지금 F0이 얼마죠? B죠, B. B는 0보다 큽니다. 0보다 크니까 부등식 성질 때문에 양변 나눠도 상관없죠. 따라서 없애버리면 요렇게 남습니다. 요렇게. F1도 0보다 크거나 같고 F-1도 0보다 크거나 같대요. 맞죠? 근데 지금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만약에 둘 다 0이 아니라고 치자. 그러면 둘 다 0보다 클 수가 있나요? 아까 제가 줌인 하고 있는 요 부분에서 보면 여기 추가하면 요게 추가되어야 하겠네요. 둘 다 다른 부호일 수는 없습니다. 원점 대칭 함수에서는. 그래서 둘 다 부호가 다를 수는 없으니까 같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F1이랑 F-1이 0으로 똑같아진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게 0이라는 걸 파악했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x에 1을 대입해 줍시다.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냐면 f에 1을 대입하면 밑에 거 함수에 x에 1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빼기 b는 0. 이때 b가 a 빼기 1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아까 구한 이 친구랑 연립하고 싶게 생겼지 않았나요? 연립해 봅시다. 연립을 하면 a 제곱은 8b인데 얘가 8a 빼기 8이 되고 a 제곱 빼기 8a 플러스 8은 0이 되죠. 근의 공식 쓰면 a는 4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봅시다. A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A가
4 플러스 2루트 2냐? A가 4 빼기 2루트 2냐? 이거죠. 둘 중에 하나만 정해버리면 싸움은 끝납니다. 게임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해야 하냐? 우리 나 조건을 조금 더 써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정수 K 플러스 1, 둘 다 정수죠. 그 정수 함수값을 넣으면, 이웃한 정수 함수값을 넣으면 부호가 같거나 둘 중 하나는 0이어야 합니다. 이거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근을 좀 이용하고 싶은데, 여러분 오른쪽에 제가 그린 그래프에서 요 부분을 좀 자세히 볼 겁니다. 오른쪽 부분. 그러면 요것에 해당하는 함수식 그대로 들고 왔을 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빼기 b가 되죠. 이거 근이 제가 1인 거 알았으니까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마이너스 x 빼기 1 x 마이너스 b가 돼야 하는 거 알겠죠? 왜냐면 상수항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근이 1 또는 b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b라는 거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a 빼기 1이었죠. 그러니까 근이 어떻게 쪼개지냐? 1 또는 3 플러스 2루트 2. 그 다음에 1 또는 3 빼기 2루트 2.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근데 웃긴 게 3 플러스 2루트 2가 5하고 6 사이에요. 3 플러스 2루트 2가 근인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근데 5의 함수값은 여기 있고, 6의 함수값은 x축 밑에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나 조건 때문에. 따라서 요 케이스는 안 된다. 따라서 답은 요렇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A가 우리 구하는 게 요거면 요거. 그래서 위에 건 안 되고 밑에 게 되더라. 그러면 답을 구하면 F2를 궁금해 했습니다. F2. 그럼 F2는 여기 바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2는 마이너스 4 더하기 2A 빼기 B. 아까 B가 A 빼기 1이라 했으니까 A 빼기 3이 돼서 1 빼기 2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P는 1, Q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3,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2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6번. 지금 원점과 점 A를 연결한 선분을 외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이 쉽습니다. 제가 여기 원점을 딱 둘 거고 여기에 A를 두겠습니다. 그럼 P는 어디에 있냐? 외분이니까 OA 2대1이니까 OA 2대1이라서 P가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비율이 OA, AP 1대1이라서 A가 OP의 중점이 되면 돼요. 따라서 P의 좌표가 2,4로 바로 나오고 A가 1,2입니다. 오른 지우겠습니다. 안 쓸 거니까. 됐죠? 자, 그러면 좀 간격을 그려서 그리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5,5는 요쯤에 있겠습니다. 요쯤에. 자, 그러면 선분 AB 그려줘야 되네요. 그려주면 요 위에 Q가 돌아다닌대요. Q, Q 이렇게 돌아다니는데요. 돌아다닐 때 이제 거리의 제곱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그냥 거리 제곱, 최대값, 최소값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거리의 최대가 언젠지, 최소가 언젠지 따져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최대는 PA보다 PP가 더 뭐죠? 그래서 여기서 최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최소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소직거리.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라지 루트 M, 여기가 스몰 루트 M. 말이 좀 이상한데요. 루트 라지 M, 루트 스몰 M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 먼저 계산하면 제곱 다 떼면 3의 제곱, 1의 제곱 해서 라지 M은 10이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 직선의 방향식 구해야겠죠. Y는 기울기 얼마죠? X값 4 증가할 때 Y값 3 증가하니까 4분의 3 X 빼기
뭐시기 해서 하면 되는데 저는 바로 y절편을 구해볼까 합니다. 만약에 x가 1이래요. x가 1일 때 얼마나 돼야 y가 2가 될까요? 4분의 8이 되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만족이 됩니다. 따라서 직방 구했습니다. 직방 구했고 양변에 4 곱해서 정리하면 3x 빼기 4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누구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 거냐? 2,4입니다. 2,4와 연결했을 때 이제 얘가 루트 m이 나오겠죠. 자, 그럼 공식 쓸게요. 쓰면 루트 m은 2 대입하면 6 빼기 4 대입하면 16 더하기 5 절대값이 분자고 분모는 3의 제곱, 4의 제곱, 루트 씌운 거니까 5 맞죠? 이게 얼마죠? 1이죠. 따라서 이때 스몰m이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답은 11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27번 가겠습니다. 자, 방정식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거 일단 인수분해부터 해봅시다. A를 포함한 서로 다른 세정수근 일단 A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인수분해하면 X세제곱 더하기 요 친구는 계산하면 X 빼기 A 하고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머시기 X 그 다음에 머시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볼까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미 A는 나왔죠? A는 나왔으므로 여기 상수한 건 딱 보시고 여기에 3이 들어가야 마이너스 3A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요 상황에서 상수항이 3이니까 두 근이 곱해서 3이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쌍이 3, 1 아니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줘야 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b 있다고 해서 오른쪽에도 b를 적을 수는 없습니다. 좀 간단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봤죠? 그럼 여기가 2ax가 돼버리면 이렇게 곱해서 ax제곱이 나오겠죠. 맞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마이너스 2a가 3하고 1 더한 거죠. 그러니까 4. 이때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습니다. 또 이때도 구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니까 a가 2가 나오겠죠. 맞죠? 요거는 약간 좀 남겨두고 다음 문장을 봅시다. 방정식 요 친구는 정수인근을 오직 하나만 갖는다. 자, 여러분 요거 해보시면 마이너스 b가 딱 근이 되거든요. 마이너스 b가. 그래서 마이너스 b가 근이기 때문에 인수정리 때문에 x 플러스 b랑 누구를 곱하냐? x제곱 빼기 2a를 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했잖아요. 뭘 했냐면 마이너스 2a 값이 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가정에 의해서 정수인근을 오직 하나만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x제곱 빼기 4, x제곱 플러스 4거든요. 그런데 x제곱 빼기 4를 해버리면 정수근이 풀마 2가 더 나와요. 그래서 얘 안 된다. 얘가 된다. 라는 거죠. 그럼 안 된다 했던 게 이 친구입니다. 안 되고 얘 되고. 맞죠? 그러면 이제 A를 찾았습니다. 맞죠? 그럼 이제 B만 남았습니다. B를 어떻게 찾냐? 가봅시다. 요 상황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요 상황. 여기 상황. 됐죠? 요 상황을 이제 A 값 아니까 다시 대입을 해서 밑에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X세제곱 A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고 벌써 6 하면 x 빼기 2 그 다음에 x 빼기 1 x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아닙니다. 여기 x 플러스 2입니다.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여기 위에 마이너스 2, 1, 3 두 개씩 곱해서 더해버리면 b가 나오겠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플러스 3 해서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 빼기 b를 구하라 했나요? 그럼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5니까 답은 3이 되겠습니다. 맞죠? 객관식 아니고 주관식이니까 3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여기 지금 그림이 주어져 있고 기울기가 작은 직선. 일단 요 L이 y는 mx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y는 mx, 기울기가 1보다 작네요. 0보다 크고. 그런 거를 하나 꿀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선분 OP1 길이가 2네요, 2. 그러면 2네요. 요거 2인 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적어 놓읍시다. 적어 놓으면 얘가 지금 y는 1x인데 1이라는 것은 탄젠트 45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선을 딱 그어버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1대 1대 루트 2 그것 때문에 여기가 루트 2 여기가 루트 2 P1의 좌표가 루트 2, 루트 2로 등장하게 됩니다. 맞죠? 그럼 같은 논리로 선분 OA의 길이를 알게 되면 A의 좌표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죠? 그거는 좀 이따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R 표시하고 반지름 나왔으니까 R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두 개가 나오는데 색칠을 간단히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파란색 삼각형 넓이는 주황색 삼각형 넓이의 4배가 된대요. 4배. 근데 지금 밑변 길이가 R로 똑같죠? 그러니까 높이가 4배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를 T라고 하면 여기를 T라고 하면 여기가 4T가 되는 마법이 생깁니다. 맞죠? 그러면 요거 다시 색칠한 거 지워주면 여러분들 지금 요 직선 어떻죠? 요 직선 평행하죠? 왜? 원에 접하니까. 원에 접하면서 이제 여기 이루는 각이 직각인 걸 알고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동의가 크기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평행선이 나왔으니까 닮음인 삼각형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맞죠? 그러면 딱 우리 지금 길이가 나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길이를 가지고 닮은비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대 2 더하기 2r은 1대4 맞습니까? 맞죠? 색칠한 삼각형 변의 길이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2 더하기 2r이 8이 되면서 2r은 6, r은 3이 됩니다. r은 3. 그래서 여기 지우면 r은 3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아까 말했듯이 선분 OA의 길이를 발견했어요. 얼마죠? 5죠. 5니까 A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루트 2를 나누면 되니까 루트 2분의 5, 루트 2분의 5가 A의 좌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궁금한 건 M인데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원은 반지름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중심과 반지름. 그 다음에 여기선 접점.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이어보면 이렇게 길이가 3이 되겠죠. 이 말은 무엇이냐? 점 A와 직선 y는 mx 사이의 거리가 3이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이 루트 2분의 5, 루트 2분의 5 랑 L이 뭐였냐면 mx 빼기 y는 0 맞습니까? 요거 거리가 3이랍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이 3이라는 친구는 어차피 x에도 루트 2분의 5 대입할 거고 y에도 루트 2분의 5 대입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이걸 좀 묶어서 양수니까 꺼내놓고 절대값을 씌우겠습니다. 분모는 m제곱 플러스 1의 루트 지운 거 맞습니까? 그러면 양변 제곱하기 전에 루트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9m제곱 플러스 9 맞습니까? 아니죠. 요거를 3 이렇게 처리하고 제곱을 해야죠. 제곱하면 2분의 25 m 빼기 1의 제곱은 9m 제곱 플러스 9 맞습니까? 양면 2 곱할게요. 양면 2 곱하면 이렇게 되고 18m 제곱 플러스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7m제곱 빼기 50m 플러스 7은 0. 이때 m 값이 뭐가 나오냐? 7이 또는 7분의 1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우리 m 값이 0, 1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7분의 1을 골라주시고 7분의 1은 기하분수가 됩니다. 따라서 1 더하기 7, 8이 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가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가 주어져 있고 이제 라지 P가 누구냐? 15 이하의 소수입니다. 자, 여러분 소수 한번 불러봅시다. 저는 안 들리지만 한번 불러주면 이제 놓치지 않게 돼요. 안 놓치면 좋습니다. 따라서 뭐가 있냐? P가 2, 3, 5, 7, 11, 13 이렇게 6개가 등장합니다. 맞죠? 그럼 P의 여집합 원소 개수는 몇 개다? 15에서 6 빼면 되니까 9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가조건을 보면 지금 X에서 차집합한 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두 수를 곱해서 11이 나오려면 이게 1이거나 이게 1이거나 이렇게 해서 1, 11 아니면 11, 1 이렇게 두 케이스로 쪼개지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근데 여기서 오른쪽 거 주목하시면 P의 여집합 개수가 이미 9개인데 X랑 합집합해서 1개가 될 수 있을까? 이거죠. 1개가 될 수 있나요? 없죠. 없어서 요 케이스는 과감하게 이렇게 분류해버리면 좋겠습니다. 즉 차집합 원소 개수가 1개, 요 원소 개수가 11개 이렇게 밀고 가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X가 이렇게 B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소 개수만 표시를 하면 여기가 1개가 될 것입니다. 1개.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P의 여집합 1랑 X를 합쳤대요. 즉 여기 색칠한 거 말고 싹 다 계산한 게 11개래요. 근데 전체 집합은 15개죠. 그러니까 요거 색칠한 거 말고가 11개래요. 그럼 색칠한 거는 15에서 11을 빼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 원소 개수가 4개가 되고 아까 우리 소수 2개를 했죠. 6개를 했죠. 따라서 교집합은 2개. 그리고 합집합 요 개수가 7개니까 밖에는 8개. 이렇게 원소 개수가 배치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P의 여집합에 속하는 친구들을 한번 적어봅시다. 1, 4. 그러니까 1하고 합성수 집합들이죠. 1, 4, 6. 또 뭐가 있을까요? 8, 9, 10, 12, 14, 15.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를? P의 여집합을. 맞죠? 아니, 너무 공간이, 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쪼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쪼개냐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총 4공간으로. 이렇게 왜 쪼갰을까요? 자, 분류하기 쉬우라고 좀 쪼갰습니다. 여기 지금 노가다 할 게 좀 생길 것 같거든요. 보면 1은 그냥 1이고, 4는 2의 제곱이죠. 9는 3의 제곱입니다. 8은 2의 세제곱입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는 뭐시기에 세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는 뭐시기에 제곱.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60, 12, 14, 10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아, 제가 하나 더 쪼개겠습니다. 여기를 10이라고 하면 여기 더 쪼개겠습니다. 더. 60, 14, 15는 두 개의 소수를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세모 제곱 곱하기 네모 약간 이런 식으로 쪼개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자, 여러분 우리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할 때 어떻게 하죠? 뭐 대표적으로 12가 있어요. 12. 그럼 12를 소인수분해하면 4, 3, 12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럼 이거 중학교에서 했던 건데 2의 제곱 약수를 가로에 다 적어요. 그 다음에 3의 약수를 세로로 다 적어요. 맞죠? 그러면
요 친구들의 곱하기로 인해 이루어지는 요 6개의 수가 12의 약수가 될 건데, 이 12의 약수는 어떻게 구하냐? 요 친구 개수를 곱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각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면 됩니다. 왜 1씩 더하냐? 1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1이 등장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저 16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조금 매우 많이 쪼갤 겁니다. 한번 기대해 주시고, 잘 따라봅시다. 자, 16. 어떻게 하면 16이 나올 수 있을까? 지수에 1을 더한 게. 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소수를 PQRS로 쓰겠습니다. 그럼 P에 15제곱. 맞죠? 그 다음에 8이 16 하면 P에 7제곱. 그 다음에 Q.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4, 4, 16 하면 P의 세제곱, Q의 세제곱. 그 다음에 P의 세제곱, QR. 여기 PQRS는 서로 다 다른 소수입니다. 그 다음에 PQRS. 이렇게 총 5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아까 찾은 케이스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X에 있는 친구들 다 곱한다 해도 지금 P의 15제곱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너무 숫자가 커요. 그리고 P의 7제곱 또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일단 빼고 생각을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케이스가 남았는데, 자, 요것도 이제 좀 큰 지수에 속하다 보니까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구체적으로 X에 들어가는 원소가 어떤 형태일까?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합시다. 네. 그러면 X가 어떻게 되냐?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는 소수입니다, 소수. 여기는 소수가 와야 돼요. 서로 다른 거. 그럼 여기에는 누가 올까? 일단 여러분, 1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1. 자, 1은 의미가 없습니다. 1은 아무리 곱해도 X에 속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약수의 개수를 따질 때 1이 그렇게 큰 영향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1은 잘 가라 하고, 이제 나머지 합성수들 중에서 한 친구, 여기에 모실 겁니다. 되겠죠? 되겠죠?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를 모실 수 있을까? 이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지금 소수를 정하고 합성수를 곱하자. 이게 아니라, 소수 말고 합성수를 정한 다음에 이제 소수를 어떤 걸 곱하면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가장 큰 8을 골랐다고 쳐요. 8을 골랐다고 치면 여기 지금 8을 골랐다고 치면 나머지 누군가의 세제곱이 등장해야 되는데 소수들 서로 다른 거 곱해서 누군가의 세제곱 만들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과감하게 배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케이스는 1번 P 세제곱 곱하기 Q 곱하기 R. 그러면 지수에 1씩 더하면 16이 되죠. 그 다음에 2번 P, Q, R, S. 서로 다른 네 소수를 곱했을 때 얘가 지수에 1씩 더하면 2의 4제곱 16이 되죠. 그래서 이 두 케이스만 가지고 분류를 할 예정입니다. 되셨나요? 기준은 합성수. 그래서 아까 여기 제가 이 파란색 글씨로 다 쪼개 놓았던 것입니다. 어떤 형태인가?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요 케이스 일단 어떻게 시작할까요? 어떻게? 일단 세제곱이 등장을 해줘야 됩니다. 세제곱 누가 있죠, 지금? 8이 있죠, 8. 그럼 8이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8이 온다고 칩시다, 8. 8이 왔다고 치면 2 말고 다른 소수 다 등장시키면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2 말고 다른 거 등장.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2 말고 5개죠. 소수가 지금 총 6개 있는데 2 말고 5개 있으니까 8이 있을 때는 자, 8이 있을 때는 2 말고 5개 중에 2개를 골라버리면 되겠습니다. 맞죠? 52. 그 다음에 8 말고 다른 거 골랐다고 칩시다. 누구를 고를까요? 12. 자, 12를 골랐다고 칩시다. 12를 골랐다고 치면 지금 2가 2개 있잖아요? 적으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 있는데
3 고르면 안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2는 무조건 골라야 돼요. 맞죠? 그러면 음 어떻게 되죠? 2 고르면 안 되고 왜냐면 이미 골랐으니까. 그 다음 3은 이미 고르면 안 되고. 자, 말을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2의 제곱 곱하기 3이 있는데 세제곱이 되려면 2가 필수로 와야 되죠. 그러니까 2 오케이. 그 다음에 2, 3 말고 다른 소인수 하나만 더 등장시키면 됩니다. 따라서 4를 여기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말고는 또 다른 케이스가 있나요? 다른 케이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PQRS 제곱인 친구들을 다 꺼내오면 안 됩니다. 제곱인 친구들을 꺼내오면 안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4, 9, 8, 12는 다 생각하지 않고 6이 뭐죠? 6, 2 곱하기 3, 그 다음에 2 곱하기 5, 14, 2 곱하기 7, 15, 3 곱하기 5. 이 4개 중에 하나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요 2개가 아닌 다른 수들만 다 들고 와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만약에 6을 들고 왔다고 칩시다. 6. 6을 들고 왔다고 치면 누가 필요하죠? 누가 필요하죠? 6이랑 이거 제외한 다른 두 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22랑 3이 왔으면 누가 와야 되냐? 4개 중에 2개만 오면 됩니다. 뭐 57, 51, 53, 71, 73, 11, 13 이렇게. 그래서 요런 경우가 왔을 때는 4개 중에 2개만 오면 되겠더라. 근데 이게 지금 6의 경우잖아요. 근데 10이 오더라도 14가 오더라도 15가 오더라도 그냥 각자 가지고 있는 소인수 2개 빼고 전체 4개 중에서 2개씩만 들고 오면 됩니다. 맞죠? 그럼 요거를 다 더해버리면 6, 4, 24가 되겠죠. 맞죠? 4, 3, 10이니까. 그래서 네모 치면 24 더해줘야 되고 4 더해줘야 되고 10 더해줘야 되고 따라서 10이랑 24를 다 더해버리면 38이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도 중요한데 요 소인수분 했을 때 요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케이스들 요 누군가의 제곱, 누군가의 세제곱 뭐 이렇게 인수가 뭐 몇 차인지 이거 다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다 조사하면 쉽게 카운팅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30번 가볼 거고, 30번 풀면서 왼쪽 거 좀 많이 지워야 될 것 같아서 좀 지우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다 지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지금 실수 A가 나와 있는데, N은 2보다 크대요. N은 2보다 크대요. N은 2보다 크다. 그때 이제 x가 2가 아닌 곳에서 정의된 함수 fx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를 했답니다.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섞여 있습니다. 이때 요 모양 계속 나오죠. 절대값 fx 그 다음에 y는 t 요거 이제 겹치는 교점 개수 뭐 gt라고 했네요. gt라고 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가 어떤 개형인가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하고, 지금 문제에서 A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0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0이 아니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반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반사로 하겠습니다. A가 0보다 크다. A가 0보다 작다. 요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 좋습니다. 맞죠? 그럼 일단 0보다 크다 하고 접근을 해볼 건데요. 여기 무리함수는 간단하게 함수 특징 보고 가겠습니다. 무리함수는 제가 시작점이라고 하거든요. n, n에서 어딘가로 뻗어갈 겁니다. a가 0보다 크다면 이렇게, a가 0보다 작다면 이렇게 뻗어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는 지금 뭔가 좀 덜 정리되어 있어요. 덜. 그래서 뭐 이 상태에서 바로 x는 2, y는 a 빼기 n 이 점근선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정리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냐면 x 빼기 2 a x 빼기 2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빼졌으니까 2a를 다시 더해주고 an을 빼요.
요게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x 빼기 2고 a로 묶고 2 빼기 n 빼기 n 다시 더하기 a 빼기 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두고 가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 빼기 2 적고 a에 2 빼기 n 더하기 a 빼기 n 맞죠? 그래서 유리함수는 저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a의 부에 따라 개형이 바뀐다는 거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려봅시다. 자, 일단 a가 0보다 클 때, 자, 0보다 클 때는 일단 어떻게 그려지냐? 그리고 x축, y축, 원점. 일단 2를 표시합니다. 2를 표시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맞죠? 2가 표시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n을 표시합시다. n은 어디 있냐? n은 2보다 크대요. n은 2보다 크니까 요쯤에 있겠죠. 요쯤에. 그래서 여기가 n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n이고 여기가 딱 시작점이 됩니다.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무리함수는 밑으로 가겠습니다. 밑으로. 요렇게. 맞죠? 유리함수가 문제인데 일단 x 점근선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 y 점근선 a 빼기 n입니다. 그 0보다 큰 쪽에서 이제 n만큼 떨어져라 그건데 사실상 a가 n보다 크냐 작냐도 따져야겠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a가 대다 크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점근선이 어떻게 되냐? 요 점근선 여기가 이거 말고 여기가 a 빼기 n이라고 해볼게요. a 빼기 n이라고 했을 때 유리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것입니다. 얘가 a 빼기 n일 때 y는 a 빼기 n 여기가 x는 2 그럼 유리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면 이렇게 그려질 것입니다. 왜? a가 0보다 크고 2 빼기 n이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음수예요.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따라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하나, 둘.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그려져야 되는 게 어디에 그려지냐. 지금 n, 마이너스 n을 지나나요? n, 마이너스 n? n, 마이너스 n 지나냐면 지난다고 말해도 됩니다. 왜냐? 이게 뭐 연속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차피 n 쪽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점근선이 딱히 안 보이죠. 따라서 그림 그릴 때 아이고야.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 올려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절대값 fx를 원하니까. 근데 요거 들어 올린다고 칠게요. 들어 올렸다면 뭐 대충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프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원하지 않아요. 왜 원하지 않냐? 지금 가 조건을 읽어보면 GT가 2 그러니까 절대값 들어 올린 그래프에서 Y는 T랑 의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최소값이 0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T가 0일 때 요 X축과 그래프 교점이 적어도 두 개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적어도 두 개가 아니라 딱 두 개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래프 교점이 있나요? 없죠. 제가 아까 A 빼기 N이 0보다 크다 작다 쪼개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쪼개든 안 쪼개든 어떻게 하든 간에 2가 안 나와요. 교점 개수가.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과감하게 아니다 하고 A가 0보다 작을 때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0보다 작은 경우로 가봅시다. 자 따라서 A가 0보다 작은데 이제 요거서부터 시작하면 자 이것도 이쁘게 그려줘야 됩니다. 하나 그렸고 그 다음에 점근선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2가 될 거고 여기가 x가 2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되죠? a 빼기 n, a 빼기 n. 이게 a 빼기 n이 y는 a 빼기 n이라는 게 둘 다 지금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점근선이 밑에 있어야 돼요. x축 밑에. 그러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맞죠? 더 낮게 그릴게요. 더 낮게 그리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n이라고 치면, 여기가 n이라고 치면, 여기가 마이너스 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a 빼기 n이 될 것입니다. 맞죠? 마이너스 n에서 더 음수만큼 내려간 거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가 a 빼기 n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제 무리함수가 n, 마이너스 a, n, 마이너스 n에 있고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죠?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뻗어나갈 겁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계속 뻗어나간 상황입니다. 계속.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거 너무 뻗어나갔고, 이렇게 뻗어나가겠더라. 라는 상황 한 개. 그 다음에 유리함수는 어떻게 되냐? 아까 위에서 말했던 여기 있잖아요. a 곱하기 2 빼기 n. 이게 지금 양수입니다. 양수. 그러면 뭐 어떤 정근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려주면 그래프를 그려주면 지금 정근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도 요렇게 해서 여기서 딱 n에서 끊기죠. 그 다음에 반대편은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것입니다. 맞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거를 들어 올리면 절대값 fx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들어 올리겠습니다. 들어 올리는 작업 시작을 해보면 자 n만큼 여기 위로 오면 여기가 n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가 들어 올려져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더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맞죠? 그 다음 이제 유리함수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유리함수 끌어올리면 일단 요 y는 a 빼기 n도 먼저 대칭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대칭을 시키죠? 이렇게 시키죠. 이렇게 시켜버리면 얘가 y는 n 빼기 a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n 빼기 a가 될 것이며 지금 이 친구를 그대로 없애버리고 위로 끌어올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좀 뻗어나가는 느낌 살려주고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얘 없어도 되죠. 오케이. 얘 없어도 되고 얘 없어도 되고 아이고 얘는 없으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오케이. 그럼 요까지만 살려줄까요? 여기까지만 살려두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x는 2가 조금 올라와서 여기까지만 적어두는 걸로 합시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완성이 되었네요. 이 완성이 된 게 맞는지 가조건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이제 좀 두꺼운 걸로 표시를 해줄 건데 아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T가 2를 만족시키는 실수 T의 최소값 0 맞는지 봅시다. 이렇게 T는 0 했을 때 딱 두 개 만나죠? 딱 두 개 만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값은 2분의 3n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n일 때 잠시만요. 여기가 지우고 여기가 n이죠. 여기가 n이죠. 여기가 n이고 여기가 딱 n이 되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 딱 n이 되고 두 개 여 기준에서 딱 몇 개 만나죠? 세 개 만나죠. 요 기준에서는 두 개 만나죠. 그러니까 요 영역에서 두 개 만난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파란색으로 가는 순간까지 두 개 만나요. 근데 이 y는 n 빼기 a를 넘어서는 순간 세 개가 되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2분의 3n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적혀있는 수는 2분의 3n이 아니라 n 빼기 a 아닌가요?
그 말은 즉슨 여기서 이 2분의 3n과 n 빼기 a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중요 포인트가 a가 마이너스 2분의 1n이 되더라 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가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나를 보겠습니다. 나 조건을 보면 g의 절대값 f5 넣은 거랑 gn 곱한 게 6이래요. 그러면 절대값 좀 불편하게 생겼으니까 gn부터 좀 파고듭시다. 여러분 gn이란 뜻이 뭐냐면 절대값 fx랑 n 교점 개수예요. 교점 개수.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그린 파란색 그래프가 절대값 fx란 말이죠. 적어줄까요? 절대값 fx. 그럼 이게 n이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아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딱 몇 개 만나죠? 아이고 이게 아니라 몇 개냐면 딱 3개 만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맞죠? 그래서 gn의 값은 3개다.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여기에 우리가 나온 게 g의 절대값 f5를 대입한 값은 2가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 좋습니다. 거의 다 와갑니다. 그러면 절대값 f5가 문제인데 지금 5가 어디에 있냐? 이게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n의 범위를 좀 쪼갤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n이 2보다 크죠? 2보다 크니까 하나는 n이 요거일 때 하나는 n이 요거일 때 이렇게 좀 쪼개보려고 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목표가 g의 절대값 5에 다시 우리가 g에 뭘 넣을 거냐면 절대값 f5를 대입한 값이 2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우리 위에서 가에서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딱 찾았죠. 그러니까 요 상황을 조금 잘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요 상황이죠. 요 상황. G0이 2일 때 요거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0이 2가 되고 싶대요. 그러면 첫 번째 뭘 하냐면 G0이 2가 되고 싶대요. 그러면 절대값 F5가 0이 되는 상황이 언제일까? 이걸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5를 대입을 해줍니다. 5를 대입을 해주는 순간 어떻게 되냐? 3분의 자, 3분의 지금 범위를 쪼개야겠습니다. 일단 요 범위일 때 맞죠? 5가 n보다 크대요. 5가 n보다 크면 무리함수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a 하고 5 빼기 n 빼기 n 요게 0이 돼야 된대요. 근데 아까 우리 n이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2분의 n이라 했죠? 그러니까 요게 2분의 n이 됩니다. 정리하면 요게 n이 되는 거고 정리하면 요게 되고 요게 되고 n의 값은 얼마가 되죠?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말이 안 된다 라는 게 요 케이스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n이 뭐보다 크겠다? 5보다 크겠다 라는 게 딱 나옵니다. 그럼 5보다 크면 유리함수에 대입을 하면 되거든요. 5보다 크니까 지금 n이 유리함수 대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유리함수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5 빼기 2 3분의 5a 빼기 an 5a 빼기 an 묶을게요. 그러면 5 빼기 n 이렇게 되고 요게 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n이고 양면에 3 곱하면 얘가 3n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지금 a가 마이너스 2분의 n이라 했으므로 마이너스 2분의 n이라고 했고 양변 n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양변 마이너스 2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n은 11이 나옵니다. 11 됩니까? 되죠. 왜냐면 5보다 크니까.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n이 11이 되더라
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 2번. 자, 2번은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아까 빨간 선 요거 말고 아까 2번에 3n 설명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여기가 n이거든요. y는 n. 근데 요거를 올라가는 순간부터 y 값이 2분의 3n이 될 때까지 가능하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케이스가 어떻게 되냐. 절대값 5가 있는데 절대값 f5가 있는데 요거는 n이랑 2분의 3은 사이에 있어요. 근데 어디에선 등호가 가능하냐면 n에서는 안 돼요. 왜냐면 3이니까. 근데 2분의 3n에서는 얘가 지금 점근선이므로 지금 최대 2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등호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도 아까 위에처럼 케이스를 따져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n의 범위가 2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f5 어디에 대입을 해야 되냐면 무리함수에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무리함수 대입을 하면 자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a 여기가 5 빼기 n 여기가 n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n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n 더하겠습니다. n 더하면 2n이 되고 여기는 2분의 5n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분의 n이라 했으므로 여기는 2분의 n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n 0보다 크니까 약분시켜 주겠습니다. 다 나눠주면 얘가 2, 얘가 2분의 1, 얘가 2분의 5. 양변에 2 곱하면 각변에 2 곱하면 5고 이렇게 되고 여기는 4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이쪽 따로 풀어볼까요? 따로 풀어보면 5 빼기 n이 16보다 커요. 그래서 n이 마이너스 11보다 작아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5 빼기 n이 25보다 작아요. 그래서 n이 마이너스 20보다 큰 상황이 생깁니다.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죠. 왜냐? 앞에서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뭐 안 되는 경우 다 제가 지울게요. 지우고 말이 되는 요 케이스만 확인을 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리함수에 우리가 대입을 해야 돼요. 유리함수에 f5의 값이 아까 계산을 해둘 걸 그랬나요? 3분의 3분의 어떻게 되죠? 5a 빼기 an 5a 빼기 an 이렇게 되겠죠. 하고 마이너스 n 이렇게 됩니다. 맞죠? 요거의 절대값이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 지금 a 값을 대입을 해봅시다. a의 값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n인데 요 마이너스 자리를 바꿀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고 뒤에 것도 조금 또 빼서 계산을 해보면 6분의 n제곱 빼기 11n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계산을 정리를 하면 6분의 n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친구의 절대값이 궁금한 거잖아요. 절대값이 궁금합니다. 절대값이. 그럼 절대값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럼 그래프 잠시 개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됩니다. 0, 11. 그럼 F5라는 거는 얘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음수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 6분의 1n 11 빼기 n이 n보다 큰 경우를 봅시다. n보다 큰 경우. 요 경우에는 n 다 전개를 할까요? 전개를 해봅시다. 전개. 오케이. 전개를 해보면 얘가 6분의 1 11 다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아닙니다. 자, 실수로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자, 어쨌든 얘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6분의
11n 빼기 6분의 1n 제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6분의 1 11n 빼기 n 제곱이 n보다 큰 경우를 봅시다. 그럼 요게 헷갈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런 경우를 보면 11n 빼기 6n 제곱이 6n보다 커야 되고 6n 제곱은 넘어와서 어떻게 될까요? 6n 제곱은 마이너스 5n 보다 0보다 작다. 따라서 6n 빼기 5 0보다 작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흐름을 잡고 렛츠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거 들어 올린 그래프가 이제 절대값 fx인데 지금 여기에서 f5라는 거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n이 5보다 클 때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잖아요. 상황이 있는데 그냥 아까 위에서 요 친구 n이랑 y는 2분의 3n 사이에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누가? 절대값 f5가. 그래가지고 그냥 유리함수 뭐 절대값 신경 쓰지 말고 아까처럼 제가 했던 대로 풀면 안 풀어도 되고 그냥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친구 구해버리면 아까 대입했던 대로 쓰면 6분의 n 제곱 빼기 11n 나왔죠. 근데 그거 정리하지 않고 그냥 요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대로 풀면 이게 n보다 크고 2분의 3n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답니다. 맞죠? 그러면 n 더해주시면 2n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5n 맞습니까? 그리고 양변에 6 곱해주면 12 n이 되고 여기는 n제곱 빼기 5n 여기는 15n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둘둘 따로 뜯어줍시다. 첫 번째 거 뜯어주면 n제곱 빼기 17n이 0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해주시면 n제곱 빼기 20n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이를 만족하는 n의 값은 17보다 크고 20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때 말할 수 있는 n이 18, 19, 20이 가능합니다. 맞죠? 따라서 아까 위에서 구한 11과 18, 19, 20을 더해주시면 최종적인 답 68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개형을 찾기 위해서 A가 0보다 작다, 크다 이거 세팅하시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분의 1n으로 표시된다는 것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